자, 재미있는 짤 시간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유행시킨 육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핵폭탄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우리 모두 함께해요. 육행시 챌린지. 야, 그러니까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내 집에서 듣는 욕은 달콤하다 뭐 이런 겁니까? 다 돌아서도 여보밖에 없어. 네. 자, 현재까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이 뭐랄까 우리들 마음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의사봉으로 윤석열 대가리를 내리치는 장면. 정의봉 아닙니까? 네. 자, 다음 용산 대통령실이 가장 견지할 만한 움직임이 촛불 점화의 충분 조건, 대한민국 변혁 과제 도출, 변혁 세력의 연석회의, 실행 위한 국민적 합의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윤석열이 제일 두려운 게 촛불이 대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국회는 이미 분위기는 탔어. 이게 그냥 108석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개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고 통과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자, 다음 22대 국회 모습. 딱이야 딱. 나쁜 상어 한 마리를 정말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지금 대항하고 있는 모습. 상어 한 마리를 우리 니모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저것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렇게 희화화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서 뭐 작다거나 왜소하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우리 이 나라에 건국한 그 선배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힘의 균형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조절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데 저건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자, 다음 추경호의 내가 낼게. 뭘 냈느냐? 재정은 파탄 내고 국회에는 파액 낸다. 내가 낸 거임. 다 내셨네요. 요즘 개방이 훌륭해야죠. 개방이가요. 개방이하고 새날의 무한회복은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석회를 많이 할수록 쫓겨서 더 많이 냅니다. 개방이 화이팅. 네. 진짜 추경호 진짜 꼴보기 싫다. 저놈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파탄 낸 놈이 국회를 지금 다시 왔습니다. 일종의 도장 깨기인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 이 자리에 서야 할 사람. 지금 포토라인에. 예. 포토라인 진짜 꼭 세워야 됩니다. 둘 다. 자, 다음 또 개방입니다. 지금 이번에 그 안동환 검사 탄핵이 기각됐는데 여기에 이종석, 이은혜, 이영진, 김영두, 정영식이 5 그리고 거기 4명이 거기 이제 뭐 찬성했다 이런 거고 반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얘네 다 내 사람이야. 나랑 사우나도 가고 나랑 같이 소주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다 꽂은 사람들이다. 근데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흐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리죠. 제일 먼저 돌아설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박근혜 탄핵 때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중도 정도까지 제외하고 나면 진보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분명히 헌법재판소도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가 뭔데 국회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대한 해석만 해야 되는 기관이 국회나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까지 뒤집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와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헌법재판소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려지는 최종적인 결정, 그러니까 법과 절차, 행정을 뛰어넘는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가 내리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내린 결정을 다시 심사해서 뒤집는다고? 그렇지.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촛불이 이제 크게 일어나면 네. 헌법재판소 폐지. 곧 진짜 의제로 보내야죠. 그래 이럴 거면 왜 있어? 그냥 대법원 해도 돼요. 안동환 검사는 대법원이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 대법원과 헌재가 힘겨루기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이랑 상관없이. 그것도 있어. 대법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미끄러진 사람들이 헌재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좀 열등의식이 있는 그나마 저 바닥에서 비주류들이 헌재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열받는 게 윤석열이가 북한한테 오물풍선 보낸다고 비열한 도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핵 오염수 버리는 건 왜 말 안 하냐고. 그 저 내용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투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면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바로 중단해야 돼요. 그 권리가 우리나라한테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네. 비열한 오물도말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에서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니니 계속 버리라. 씨발 진짜. 야 웃기자 진짜. 오물풍선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맞아요. 야 핵오염수를. 야 진짜 이상한 새끼긴 해. 예. 다음. 북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남에서 대북 전단 보내고 접경 지역에 이제 우리 주민들은 내 명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불쌍합니다. 탈북민 단체 새벽 에드벌룬 10개로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남쪽에서 전단 등등 북으로 풍선 보내. 북에서 맞대응으로 쓰레기 남으로 보내. 남에서 북으로 확성기 재개. 북에서 남으로 시끄럽다고 확성기에 총격. 남에서 북으로 보복한다고 미사일 발사. 북에서 남으로 핵무기 발사. 남에서 북으로 남아있는 미사일 발사. 남북한이 아수라. 이 틈을 타서 일본 중국 침략. 남북한 멸망해서 남북한 지구에서 사라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사실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이 연병이다 진짜. 자 다음. 그래서 간첩은 지금 용산에 있다. 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간첩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미국 등이 도청 막 할 수 있게 막 내어주잖아요. 간첩이지 이 새끼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들으라고 국제 전화로 막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하고 막. 다 들어 그냥. 네. 자 다음 최경영 기자의 SNS입니다. 청와대 개방 효과 매년 1조 8천억 원 만끽하고 계십니까? 그럼 동해 유전 2천조 원도 믿으셔야죠. 당신들은 바보니까요. 열받는 게 뻑하면 청와대 가서 행사해. 최근에도 청와대 가서 행사해. 맞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냐고. 저렇게 청와대에서 행사를 하면 그때는 청와대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관람을 못 합니다. 그러면 1조 8천억은 매년 달성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배임 아닙니까? 매년 관광 수입 1조 8천억. 1조 8천억에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1조 8천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1조 8천억이 꽂힌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있잖아요. 네. 청와대를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러려면 왜 나왔어? 그 돈도 많이 썼다는데 뭐 영부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천막 치고 행사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천막이 에르메스 천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저택을 물려받은 놈이 아 나는 서민적이어서 대저택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좀 큰 걸 얻어 나갔어요. 근데 맨날 그 저택에 와서 지가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미친놈 아닐까요? 자 다음 수천억 시추의 시작. 이제 가능성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큰지 안 큰지는 그자의 뇌피셜에 있는 거예요. 네. 가능성 크다는 건 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자료는 영업 기밀이고 안보 기밀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 바다에 기름 묻혀 있다고 밝혔잖아.
그러니까 우리 땅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안 보고 기밀이어야 되는데 이미 자랑은 다 해놓고 다 못 들은 척해. 비밀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호주 회사가 15년 동안 동해 탐사를 했어요. 이따 그 얘기 따로 나옵니다만 아 이거 안 나와? 라고 철수를 했어요. 그들이 남기고 온 자료를 본 천재 하나가 여기 석유 있는데 똑같은 이거 정부야.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보고 그 철수한 기업이 버리고 간 자료를 주워 가지고 보니 대박인데. 나 이것도 윤석열 탄핵사에 넣어야 된다고. 네. 윤석열이 여기 안 끼어들었으면 득달같이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갤럽이 21%가 나오니까 전전긍긍하다가 야야야 월요일 날 빨리 오자마자 가서 기자회견하자 했던 사건이야. 한번 봅시다. 그다음 나만 믿고 따라와 미국 어부 도시 어부 아니고 미국 어부예요. 역시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많은 프로. 예. 대왕 고래 프로젝트. 야 미국 어부 나만 믿고 따라와. 자 다음. 지금 액트지오 홈페이지가 갑자기 컨설팅 메뉴가 생겼다. 저 말은 뭐냐면 원래 컨설팅 하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일단은 논란이 되니까 닫았다가 재오픈하면서 우리는 컨설팅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게 컨설팅이 시작이야. 짜증나. 그것도 갑자기 저 발표한 즉시 모두들 몰려갔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바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 이유였던 겁니다. 1년 연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작년에 매출이 몇십 배로 뛰었어.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저거 컨설팅 하는 걸로. 네. 그럼 살던 집 내놓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러네. 그렇구나. 갑자기 매출이 수십억이 생겼으면 그렇지. 좋은 집으로 가야지. 그렇지. 어제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조그만 아파트 사는 사람이요. 혼자 1인 쇼핑몰을 해요. 네. 그럼 주소지하고 자기 집이 주소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1인이라 거죠. 그렇죠. 1인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대박 국가 사업을 수주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버리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매물로 이제 임대로 나오는 거야. 예. 폴리스라고. 예. 자 다음. 프로야구단은 총 10개 팀이므로 롯데 구단의 우승 확률은 10%다. 그럼 10년에 한 번은 우승해야 하는데 라는 잔인한 댓글.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확률을 저런 식으로 조롱하다니. 그러니까 20%가 나온 이유가 예. 5개 구멍을 뚫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나올 거다. 예. 근데 5천억 들여가지고 한 2드럼 나오면 어떡하냐고. 나온 건 나온 거니까. 여러분 성공률이 기름이 있어. 나왔습니다. 하는 거지. 나 오늘 그놈 기자회견 한 순간 이거 사기구나라고 그냥 느꼈어요. 자 다음 황교익 선생. 석유 나올 확률 20%이므로 5구 시추하면 석유 나올 확률이 100%가 된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보안을 지켜주세요.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 유지. 예. 여기서 롯데가 소환되는 건 롯데한테는 되게 미안하긴 하다.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아니 우승을 가장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게 롯데일걸? 아닌가? 아니 이게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롯데 반성해야죠. 저거 멀리서 보면요. 어떤 집에 앞에 차압딱지 붙은 것 같은데 차압딱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나이값도 못해 처먹는 사이게 뇌가 절어진 토착 외구 새끼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야, 누구 집 앞이냐? 부산에 우길기 전범기 걸었던 집 앞에 저렇게 그러니까 붙어. 여기 주민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으면은 낙서를 했을 텐데. 진짜 대단. 예. 저 밑에 계란 깨진 거 보세요.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친절하게 제거하기 쉽게. 그래도 계란도 붙여줬어요. 던지고 다 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열 받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을 찍었던 시민들이 45%예요. 네. 그분들 같이 욕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을 찍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만 하면은 2번을 찍는 부산시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또 정치적인 지향하고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누가 봐도 화나는 거죠. 맞죠. 자 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 오늘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이화영을 회유하던 검사가 박상용이라는 검사입니다. 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부시면은 뭐 나머지는 뭐 싹 제가 알아서 뭐 지워드린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허재현이가 지금 해외 연수를 갔답니다. 아니 허재현은 기자 이름이고요. 박상용이. 죄송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박상용 검사가. 네. 여기가 지금 연어 소주 그 이야기 나온 그쵸, 그 그쵸. 검사잖아요. 네. 자 다음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윤석열이가 대선 경선 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뭐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이 연스트라다무스가 와, 그 후 몇 년 후에 벌어질 일을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때도 어이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예. 자 다음 이 가망 없는 정부 가방은 있습니다. 가망 없는 정부 가방은 있습니다. 그래, 가망 없으면 탄핵시켜야죠. 네. 저 가방이 저 디올백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개방이 특집이 돼야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 조금만 만들어요. 자 다음 읽어주십시오. 검사는 동료에게는 변호사가 되고 시민에게는 협박꾼이 되고 수사할 때는 양아치가 되고 재판할 때는 사기꾼이 되고 검찰청에서는 검사님이 되고 유흥가에서는 영감님이 되고 검찰 조직에서는 조폭이 된다. 국민 생각. 자 여기까지.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